우리는 흔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떠올릴 때 혁명과 전쟁, 그리고 유럽을 뒤흔든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영웅이라는 찬사와 독재자라는 비판이 동시에 따라붙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의 내면을 탐구하며 그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과 심리가 숨겨져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나폴레옹은 단순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본 탁월한 전략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나폴레옹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그의 모순적인 성격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수학자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뜨거운 열정과 이상을 품은 낭만적 몽상가와도 같았습니다. 합리성과 비합리성, 이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이 그의 내면에 공존하며 그를 더욱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수학처럼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확신은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강한 의지는 그를 황제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굴의 의지와 비범한 능력은 그를 당대 최고의 리더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한 대중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홍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민중에게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고 영감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의 초상화, 조각상, 그리고 승전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강력한 홍보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나폴레옹에게는 때로는 잔인한 면모가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감상적인 모습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원한을 오래 품지 않았고 적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가 때로는 그의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해야 할 때 무자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그의 몰락을 설명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폴레옹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통해 그의 심리적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68cm라는 비교적 작은 키 때문에 그는 내면적으로 나폴레옹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그를 키 작은 독재자로 묘사하며 조롱했던 것처럼 그는 이러한 신체적 약점을 과잉 보상하려는 심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더 크게 보이고 더 큰 업적을 이루려 하는 강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그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압도적인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 요인에는 치밀한 전략적 직관과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합리적 사고와 창의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윌리엄 더건과 같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그의 정신적 힘이 역사적 성과의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적의 심리를 꿰뚫고 이를 활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데 능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물론 협상 테이블에서도 심리전을 능수능란하게 펼쳤습니다. 적군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파고드는 집중된 공격 전략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와해시키는 방식은 항상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만 전술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후퇴하는 척하여 적의 자신감을 극대화시킨 후 예상을 뒤엎는 갑작스러운 반격으로 적의 심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을 운용하는 것을 넘어 적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심리전의 정수였습니다. 배후 기동작전 역시 나폴레옹의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적을 기습하고 측면에서 보급로와 통신로를 차단하여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 전술은 적군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리더십은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심지어 부상당한 병사의 상처를 직접 돌보는 등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황제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병사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는 곧 전투의 승리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목표 없이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믿었으며 항상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신속한 결단력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좋은 계획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을 늦게 실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실행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또한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방대한 지식과 다양한 전략을 습득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역사와 철학, 군사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는 그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말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승리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민중에게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는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은 그의 병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위험한 전투의 최전선에 직접 나서서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또한 조직과 팀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000마리의 토끼를 이끄는 사자 한 마리가 1000마리의 사자를 이끄는 토끼보다 낫다는 그의 명언은 유능한 리더의 중요성과 함께 조직의 응집력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그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의 힘을 믿었습니다. 물론 나폴레옹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는 따분한 것을 싫어하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때로는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 했던 독선적인 면모는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의 명령에만 길들여진 부하들의 경직된 사고는 그의 몰락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세핀과의 이혼과 가족과의 불화 등 개인적인 불행은 그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자비해야 할 순간에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뒤통수를 친 자들을 용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이자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욕과 야망,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뒤섞인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리더십, 목표 설정, 심리전,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침략자였을까요? 아니면 영웅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폴레옹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며 그의 삶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